조상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제사나 묘자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풍수를 보며 느낀 조상복은 그보다 훨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상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특히 2025년은 기운의 문이 닫히는 속도보다 정리의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려 애쓰기보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때 조상복은 정리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조상은 늘 뒤에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질 때 받쳐주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삶이 잘 풀릴 때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선택의 갈림길에서 위험을 피하게 되거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조상복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수록 조상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뿌리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뿌리가 숨 쉴 공간이 없으면 가지도 마릅니다. 연말은 조상과의 연결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기입니다. 제사를 크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비싼 의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어디를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난히 겸손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정리할 줄 압니다. 집에서, 말에서, 관계에서 불필요한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조상복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마무리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합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 조상복이 붙는 사람들이 연말 정리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조상복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 늘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빠져나가는 틈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이 5가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조상의 물건을 의미 없이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낡은 사진, 오래된 그릇, 사용하지 않는 유품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둔 채 기억에서도 지워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풍수에서 방치는 기운을 썩게 만듭니다. 쓰지 않을 물건이라면 정성껏 정리하거나 감사 인사를 하고 보내야 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쌓아두는 순간 조상과의 연결도 흐려집니다. 둘째, 연말이 되면 더 거칠어지는 말버릇입니다. 가족에게 짜증 섞인 말, 부모를 향한 무심한 말투,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의 말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조상복은 말이 고운 집에 오래 머뭅니다. 말은 제사보다 빠르게 기운을 바꿉니다. 셋째, 조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 꺼내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존경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두어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넷째, 집안 중심 공간이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입니다. 거실이나 주방이 늘 불을 켜야 할 만큼 어둡다면 조상복이 머물 자리가 부족합니다. 조상은 밝은 곳에서 쉬려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전구 하나, 커튼 하나만 바꿔도 기운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나는 원래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조상복을 차단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쁜 형상이 아니라 나쁜 확신입니다. 조상복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2026년에도 같은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조상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실천적인 정리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상복은 빌어서 생기는 복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붙는 복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는 조상복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첫째, 집안의 조용한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크게 꾸밀 필요 없습니다. 거실 한켠, 창가 옆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항상 비워두세요. 풍수에서 비워진 자리는
조상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공간이 생기면 집안 말투가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연말이 가기 전 조상과 관련된 물건을 한 번은 직접 만져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꺼내 먼지를 닦고 유품이 있다면 정리하며 마음속으로라도 인사를 건네세요. 그동안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조상복은 형식보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셋째, 집안의 중심 동선을 밝히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거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 이 길이 막히지 않고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조상복은 길이 분명한 집을 좋아합니다. 전구를 바꾸고 불필요한 물건 하나만 치워도 집의 숨결이 달라집니다. 넷째, 연말에 반드시 하루는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TV도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잘한 것, 후회되는 것, 미안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리하세요. 이 과정이 조상과의 대화가 됩니다. 조상복은 이런 정직한 시간에 가장 가까이 옵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을 말로 꺼내는 연습입니다.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미 떠난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조상의 귀에 닿는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5가지를 하고 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덜 불안해졌다고, 선택이 조금씩 쉬워졌다고. 이게 바로 조상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을 완전히 닫으며 조상복을 오래 이어가는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상복은 한번 불러왔다고 해서 계속 머무는 복이 아닙니다. 연결을 유지해야 하고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의 마지막 정리는 의식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을 것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조상복은 애매한 태도를 싫어합니다. 미련과 감사가 뒤섞인 상태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래 있었던 일 중 계속 붙잡고 있는 후회 하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상처받은 기억, 이것을 계속 곱씹는 것은 조상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복은 앞을 보는 사람의 등을 밀어줍니다. 연말 하루를 정해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세요. 둘째,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정리하세요. 침대 옆, 식탁, 소파 주변, 이곳은 당신의 기운이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조상복은 이 자리를 통해 움직입니다. 낡은 물건 하나를 치우고 정돈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면 몸 상태부터 달라집니다. 셋째, 연말 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지 마세요. 조상에게도 마음속으로 한 해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잘된 일, 안된 일, 아직 부족한 점까지 꾸밈없이 말할수록 좋습니다. 조상복은 솔직한 보고를 가장 신뢰합니다. 넷째, 새해 소원을 크게 적지 마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보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조상복과 더 잘 맞는 말입니다. 조상은 과한 욕심을 채워주기보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향을 맞춰야 복이 오래갑니다. 다섯째, 연말 마지막 밤에는 집안불을 하나만 남기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풍수에서 기운을 정리하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집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조상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복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를 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과 한마디를 나누며 이 이야기를 닫으려 합니다. 조상복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입니다. 조상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힘을 보태줄 뿐입니다. 그래서 조상복이 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장면이 더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조상은 완벽한 자손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집을 정리하고 말을 고르고 마음을 다듬는 일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뿌리를 바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바로 서면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상복은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이렇게 조용히 돌아보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앞으로 큰일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돈이 쏟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이 덜 흔들리고 선택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면 그게 바로 조상복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어떤 제사보다도 깊이 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